이번 시간에는 제5강 청간론입니다. 자, 오늘부터 청간론, 즉 심리사주의 기본이 시작됩니다. 이 청간론이 뭐냐면, 청간론이 우리가 청간지지할 때 뭐죠? 간목부터 계수까지를 청간이라 하죠. 그 청간론에는 두 가지 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음양과 오행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는 음양과 오행의 특성을 접목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청간론이 심리 구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들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우리는 뭐죠? 오행에서 목화토금수입니다. 자, 원래 목이 있죠. 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목은 생명체고, 그지? 생명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위로 보는, 그지? 항상 위를 상향적인. 이 상향식 외우면 안 되죠.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미래, 꿈 이런 등등이 위에 있는 부분이죠. 또 우리가 청간 지지할 때, 음양할 때 배웠죠. 청간 지지는, 청간은 뭐죠? 기의 역할이다. 청간 전체가 간목부터 계수까지는 기의 특성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이 오행인데 여기다가 음양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목의 양, 목의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뭐죠? 혼란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아주 지혜가 있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글자를 하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목을 이렇게 갑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음목을 뭐죠? 을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글자를 볼 때 갑이라고 쓰지만은 읽을 때는 뭐죠? 오행을 붙여서 간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음목은 을목이라고 했습니다. 읽을 때 이렇게 읽고 머릿속에는 뭐죠? 간목이 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을목은 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간목이 그럼 뭐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청간은 다 예를 들자면은 명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어디인가 간목이 오겠죠. 이것도 이제 간목이지만은 주로 오늘 내용은 이 일간에서 간목이 있을 때입니다. 즉 일간은 그 사람의 주체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심리가 일간이죠. 근데 때로는 일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양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4개 중에서 지지의 뿌리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놈이 더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움직일 때는 항상 일간적으로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막연하죠. 그래서 명리는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가 없고 어떤 원리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의들을 마인드맵으로 연결해 나가면 됩니다. 자, 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입니다. 그죠? 유년기입니다. 유년기인데요. 그 중에서 뭐냐면 출발점이니까 이거는 뭐죠? 유학입니다. 유학죠. 아주 어린애. 좀 더 보면은 뭐 초딩까지도 뭐 크게 보면은 간목이 볼 수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이제 보면은 이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무.
자, 나무 중에서 양목입니다. 양목은 지난 시간에 목할 때 설명을 드렸죠. 목할 때 나무가 있으면은, 그지? 전체를 보면은 이것이 양이고 뿌리가 음이고, 요 위에 나무 부분만 본다면은 여기서 뭐죠? 단단해져 가는 부분은 음이고, 여기서 쭉쭉쭉 자라는 부분이 양입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서 간목은 우리는 새순에 해당됩니다. 새순에 해당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음양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일까요? 남자는 양, 여자는 이러니까 뭐죠? 남자는 힘 세고, 기운도 세고, 그죠? 키도 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간목도 뭐죠? 나무 하니까 큰 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아마 10년 전까지는, 간목을 큰 나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보니까 간목은 양목인데, 출발점이니까. 그지? 양의 출발점이 목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또 출발점이니까, 새순, 그 다음에 유년기, 유아기, 이게 닮았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간목을 보실 때 큰 나무, 우리 옛날에 그 책 보면은 대림목 이렇게 이어서 이제 고정관념이 되면은 간목만 보면은 대단히 강하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큰 나무라 생각하다 보니까 간목 탁 보면은 전화를 한다면은 당신은 기골이 장대하고 이럽니다. 그죠? 저쯤 되면 제가 간목인데 저쯤 되면은 조금은 통하겠죠. 제 나이 쪽에는 제가 그 키가 뭐죠? 180은 조금 안 되지만은 170대 후반이니까 크죠. 제 나이는. 근데 제 친구들은 작은 간목도 많아요. 160, 3, 4, 5 이런 간목들도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기골이 장대하지 않는데. 그지? 그러면 나중에 틀어갑니다. 마음이 장골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새순이라고 설명하면은 다 통합니다. 그죠? 저나 160대라는 친구나 똑같습니다. 새순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개를 생각하면서 글자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의의를. 간목에 해당되는. 자, 뭘까요? 새순이나 유아는 뭐죠? 아주 새 거예요. 그죠? 애들 항상 새 것에 관심이 많아요. 애들 장난감은 뭐죠? 이틀만 갖고 놀면 안 갖고 놀아요. 그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유아가 간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들은 뭐죠? 애기를 뭐죠? 장난감을 엄청 비싼 거 사줘요. 귀한 아들이니까. 그지? 몇십만 원 사줘요. 유아는요,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이나, 그지? 만 원짜리 장난감이나, 5천 원짜리 장난감이나, 이틀만 갖고 놀면 끝이에요. 차라리 뭐냐면은, 새순이니까, 간목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한 개 사주는 것보다는 만 원짜리 10번 사주는 게 애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가 철학이에요. 이거 이치를 알면은 세상 사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호기심.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새순은 항상 위로 가죠. 위로. 하늘을 보죠. 애들도 뭐죠? 펄쩍펄쩍 뛰어요. 높은 걸 좋아해요, 애들이. 그지? 그래서 손들 때도 뭐죠?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선생님 질문에 답할 때도 뒤에 있는 애들은 잘 보이려고 뭐죠? 의자 위에 가서 손을 들어요. 자기 시켜달라고. 그게 뭐죠? 간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에는 하늘은, 우리는 하늘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것을 그죠? 이상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간목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죠. 어제 아래 놀던 얘기 다 까먹어버려요. 오늘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이게 더 관심이 많죠. 간목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간목들은 아주 활동적이죠. 아주 활동적이죠. 우리 애들은 뭐죠? 엄청 뛰어다닙니다. 엄청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거 하죠. 제가 며칠 전에 강남에서
그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아침에 어린이집 애들이 한 20명이 왔어요. 그 선생님이 뭐냐면 비누방울 가지고 휙 갑니다 이렇게. 그 비누방울이 엄청 확 퍼지죠. 퍼지는데 그 애들이 뭐죠? 그 비누방울을 잡아놓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야, 대한민국 최고 땅값이 비싼 강남에 있는 애들이나, 그지? 저 시골에 있는 애들이나 똑같구나. 그지? 그래서 그 비누방울을 잡기 위해서 불쩍불쩍 뛰어다닙니다. 그런 활동력이 어른한테는 없습니다. 그지? 그 활동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감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상당히 뭐죠? 아주 액티브한, 예?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하면은 항상 감목은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 비교해서 뭐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1등기질이라고 표현하는데, 1등기질. 1등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요 1등기질은 튀어보고 싶은, 튀고 싶은, 아니면 혹은 뭐죠? 주목받고 싶은 심리가 감목은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죠? 많은 것을 우리는 유화나 세수를 보면서 이 감목의 특성을 만들어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뭐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에요. 그치? 양이 있으니까 음도 있는 거예요. 음은 숨어 있는 거죠. 또 때로는 그것이 약점일 수도 있죠. 그게 뭡니까? 목들이는, 나무는 뭐죠? 위로만 자라지. 이 나무는 자라지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약해요. 애들은 뭐죠? 갖고 노는 때는 정말 열심히 갖고 노는데 필요하면 뭐죠? 뒷정리질 하지 않고 버리고 달아나요. 그래서 뭐냐면은 뒷정리가 부족하다. 뒷정리가 부족하다. 이 감목들의 공통적 특성이에요. 정말 활동적이고 막 움직이고 이러는데 일을 막 만들어내요. 또 한 가지 더 있죠? 유능이나 세수는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호기심도 있지만은 창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창의성. 창의성도 많아요. 감목들은 있는데 뒷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돈을 벌고 있는데도 돈을 벌어놨고 뒷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감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죠? 뒷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들이라면은 얘는 뭐죠? 원래 타고나기를 뒷정리를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뒷정리를 잘하게 훈련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뭐죠? 이해하고 좀 더 크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다려주는 것도 되겠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상담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뭐죠? 2급이에요, 2급. 2급 상담사예요. 1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급이 되려면 이 특성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뭐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목의 모습이죠. 목은 위로 자라고 뿌리 약하고 막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실용에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목들은요, 잘 꺾이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새순들은요, 싹 꺾어지면은 안 꺾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뭐죠?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뭐죠? 이렇게 휘진 않아요. 새순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은 꺾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꺾이지 않는 특성.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꺾이려고 뭐죠? 버팁니다. 버티다가 뭐죠? 이렇게 쓰러져 버리죠. 쓰러져 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번 쓰러지면 뭐죠? 그냥 냅두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번 좌절하고 나면은. 그래서 감목을 가진 애들이라면, 감목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라면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옆에서 뭐죠? 부축해주고 다시 세워주면은 뿌리가
뿌리를 내리면 더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자, 이 목들은요, 옮겨 심으려고 그러면은 충분한 흙을 붙여서 옮겨 심죠. 그렇게 옮겨 심어도 적응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뭐죠? 일주일, 2주일 걸립니다. 그죠? 이게 목의 특성이에요. 그럼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을, 그 모습을 보고, 갑목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렵구나. 그지? 적응이 느리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2단계들. 1급이더라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렵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학생이라면은 학교를 자주 옮긴다거나, 그지? 얘하고 잘 맞지 않는 환경에 옮긴다면은 얘는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동안 성적이 좋았는데 뭐죠?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또 튀고 싶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갑목들은 가급적이면은 뭐죠? 용꼬리가 되면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뱀 대가리가 됐어요. 항상 뭐죠? 내가 1등, 이런 느낌이 들어야 얘는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공부를 시킨다면 뭐죠? 학습 지도법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장이라도 뭐죠? 직장이라도 어떤 직장을 갈 것이냐. 매일 뭐죠? 뒤에 따라다니고 자존심 세울 수 없는 그런 직장에 간다면은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갑목에 대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을목은 뭐냐면은, 을목은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 그지? 이게 음이래요. 뿌리가 강한 목이에요. 목은 목이니까. 여기는 자락이 많은 목. 이 뿌리가 좀 튼튼한 목. 그걸 찾다 보니까 잔디에 비유를 했습니다. 대다수 이 명리 책에 보면은 이걸 화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등쿨장미, 등쿨잠 식물, 등락개갑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등락개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1년생이 막 감옥을 가는 게 등락개갑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목 자체에서만 하면은 계속 자라는 성분. 예를 들면 대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자라가죠. 근데 이게 아주 순이에요, 순. 이게 양이에요. 갑목이에요. 며칠 지나면 이게 뭐죠? 단단해져 올라갑니다. 이게 음이에요. 이게 뭐죠? 등락개가 빙땅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고요. 또 이것을 화초로 가면은 을목이 너무 나약하게 보여요. 갑목보다 훨씬 더 생존율이 높고 강인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화초라고 볼까요? 잔디가 맞습니다. 한번 대입을 해 보십시오. 화초처럼 그렇게 보드라운 사람인지 잔디처럼 부드럽게 보이지만은 절대로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을 가지는 그런 특성인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인데요. 그죠? 목은 애인데, 유년기인데, 좀 큰 유년기. 그죠? 유소년. 여기는 그래서 중학생쯤, 중딩쯤으로 보면 어떨까? 을목은. 그죠? 그래서 얘들보다 좀 철이 들었죠. 을목은, 갑목보다. 그래서 활동력이라 하지 않고 활동력이 떨어지죠. 그 대신에 다른 것보다는 더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목은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생동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을목은 이 잔디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아주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살아보려고. 그러면은 여기도 뭐냐면은 적응력이 좋은데 갑목보다 적응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을목도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약간은 뭐죠? 머뭇거림이 있어요. 적응 잘 못하고 그러다가 빨리 적응을 하죠. 근데 얘는 한참 걸리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갑목은 항상 잘난 척을 좀 해야 돼요. 특성이.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은 갑목은 잘난 척. 그 다음에 뭐죠? 을목은 잘난 척하면 뭐예요? 실속도 없이
쓰러지면 못 일어나면서. 바람이 불면은 뭐죠? 갑목은 버티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을목은 뭐죠? 바람이 불면 바로 넘어갑니다. 바보처럼 왜 버텨?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실속행입니다. 실속행이죠. 그럼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 을목 같으면은, 을목을 가진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새로운 환경에 떠지나도 뭐죠? 적응을 노력합니다. 학교 학생들도 뭐 전학을 시킨다거나, 새로운 환경에 잡아넣어도 충분히 적응을 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장에 넣어놔도 을목은 버텨나갑니다. 그지? 그런 점은, 을목이 참 좋은 점이죠. 근데 너무 뭐죠? 너무 적응하고 실수하다 보니까 음은 뭐죠? 다소 손익에 좀 밝았어요, 손익. 왜? 손에 나면 탁 피하니까요. 탁 누우니까. 그렇게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을목은. 손익에 좀 민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점이 있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또 추가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크게 봐서 진로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심리 분석한 이유는 진로 때문이니까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뭐냐면은 갑목은 어떠냐 창의성이 있으니까 뭐죠?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 기획 업무라든지 그지? 그다음 디자인이라든지 뭐 개발하는 그런 데는 갑목이라는 성분이 필요하겠죠. 을목은 실속형이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살림살이 잘하겠죠. 그러니까 재무 관련 분야라든지 살림사는 분야, 내실을 다지는 분야 그런 쪽이라면은 그런 쪽 직업이라면은 참 잘 맞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갑목과 을목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로 넘어가 볼까요? 화로 넘어가면은 자 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는 불꽃이고 불도 열기고 그 다음에 뭐죠? 화는 청년기를 의미합니다. 그지? 화는. 자, 화는 청년기인데 불이고요. 이것을 다시 분할을 시켜보자. 두 가지로. 양화인 경화, 음화인 정화로 나눠보자는 거죠. 그러면 양화는 뭐죠? 불 중에서 이렇게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타고 있는 불 중에서 불꽃. 그 다음에 뭐냐면은 빛이죠. 그 다음에 또 청년이라서니까 청년 중에서 뭐죠? 이거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쯤 되는 아주 젊은 열기. 여기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화들은 불꽃을 닮았으니까 뭐죠? 열정이 강하고, 그지? 빛을 닮았으니까 뭐죠? 직선적입니다. 직선적. 말을 할 때도 뭐죠? 빙빙 돌려하지 않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직선적이죠. 또 뭐 있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돼서 밝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죠? 이분법, 즉 옳고 그름. 옳고 그름에 민감하다. 다르게 말하면은 옳은 데에서 의협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빛은 뭐죠? 빛의 속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빠르다, 급하다는 거죠. 이런 특성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양이라면은 음은 뭐가 있겠습니까? 빛은 가다가 뭐죠? 그냥 탁 스톱됩니다. 이걸 뭐냐면은 뒷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죠. 뒷심이 부족하다. 이런 특성을 병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는. 그 병화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병화를 가진 사람들은 열정이 필요한 직업,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남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그리고 강사, 이런 등등 열정이 필요한 모든 직업에 병화의 성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말고도 뭐죠?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화, 음화 정화는 이 불꽃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뭐 장작불 쪽에 있는 열기라고 하죠. 열기. 어떤 분들은 촛불이라고 봐요. 그 제가 묻습니다. 촛불하고 태양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크기만 달라요. 본질은 같아요. 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향을 나누니까 정화를 자꾸 촛불이라고 그래요. 열기예요. 열기. 자, 열기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열기고 여기는 한 30대 이상 되는 청년기. 그 이런 사람 따뜻해요. 열기니까 따뜻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열기니까 뭐냐면은 뭐죠? 남한테 도와주는 거죠. 양한테 이렇게. 그래서 배려심이 많다. 배려심이 많다. 남한테. 적극적인 배려심입니다. 근데 촛불로 설명하면은 한 가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극하면은 하면 폭발합니다. 정말은. 이거 설명 못해요. 그 촛불을 쏟아지면 큰 불 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시간 안 걸립니다. 정화들은 폭발할 때는 뭐죠?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수초 만에. 폭발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촛불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성이 정화입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남을 배려합니다. 그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의 문제입니다. 의 사용. 같은 의라도 우리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배려라는 의가 있죠. 정화할 때 배려도 씁니다만은 우리는 기토가 가진 사람들은 기토나 무토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들은 배려심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의는 같이 배려지만은 정화는 뭐죠? 내가 능동적으로 저 사람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뭐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정화는. 그게 없는 정화가 없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되죠. 지금부터 우리는 심리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토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배려는 뭐냐면은 내가 손해를 봤어 하다 보니까 그 손해 보면 우리가 그 손해 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토한 사람들은 참아요. 에이, 내가 참고 말지 뭐, 그죠? 내가 니보다 나으니까 손해복을 참는 거죠. 이걸 그분들은 배려라 생각합니다. 기토가 생각하는 배려죠. 그 또 있습니다.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도 우리는 자기는 배려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임수는 뭐죠? 어떤 환경에 가도 일단은 적응을 해줍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장소나 모임에 가도 그냥 따라가 줍니다. 아까 간목들은 뭐죠? 자기하고 맞지 않게 가면은 안 하라 그럽니다. 자꾸 벗어나려 그러죠. 근데 임수들은 참고 따라줍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배려라고 합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론은 뭐 할까요? 자, 토는 뭐겠습니까? 토는 흙입니다. 그죠? 우리 지구는 흙으로 되어 있죠. 자, 토는 중간지대이고 땅입니다. 그죠? 땅. 이것을 음양으로 나누는 것이 뭐죠? 무토와 기토로 나눕니다.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가 됩니다. 이거 음양이 나누기가 힘드니까 요칠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무토를 우리는 산으로 보자. 산으로. 기토는 뭐냐면은 대지로 보자.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토를 산으로 보니까 무토를 산을 보면서 무토는 어떤 사람일까 보는 거예요. 산은 뭐죠? 말없이 살아야죠. 그래서 묵묵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표시하면 우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직하다. 그 다음에 항상 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변함이 없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산에 가면은 왠지 쓸쓸해, 사색적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죠?
기도하러 어디 갑니까? 다 산에 가죠.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죠? 여기는 외로움. 그죠? 외로움. 다소 염세성을 가집니다. 염세성. 무토가 많은 분들 보면은 나중에 뭐야? 신혼생활 할까? 나는 자연인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에 간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무토가 많으면 스님 사주다 이럽니다. 무토가 엄청 많은데요. 다 스님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염세성이다 보니까 다소 뭐죠? 종교적 성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잘 안 변하니까 좀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무토는. 그럼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은 무토는 단점은 우직하고 변함이 없으니까 좀 뭐냐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뭐 할까요? 항상 중립적을 지키죠. 우직하고 중립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직장으로 치면 인사, 행정, 그죠? 인사, 행정 이쪽으로 가면은 아마 공평무산, 그지? 업무처리를 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돼지인데요. 돼지는 뭐죠? 어머니 같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여자입니다. 그죠? 그 여자로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까칠하죠. 여자니까 까칠해야지, 여자는. 까칠하죠. 근데 원래 어머니로 들어오면 뭐죠? 아주 정도 많고요. 또 뭐죠? 어머니 들어오면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기토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성실하고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까칠해요.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면 속정이 많아요. 그지? 정이 많다. 기토들. 또 엄마 속에 마음에 뭐가 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기토 속에는 땅 속에는 뭐죠? 금이 묻혔는지 쓰레기가 묻혔는지 잘 몰라요. 또 쓰레기가 있더라도 뭐죠? 기토는 덮어줘요. 표 안 나게. 그지? 그런 속정이 깊다. 속이 깊다. 또 속을 알 수 없다. 이런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토의 단점은 뭐냐면은 개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평평하니까. 좀 굴곡이 있어야 개성이 있는데, 보이는데, 개성이 부족하다. 자기 컬러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 첫인상은 상당히 까칠해 보이죠. 나중에 보면은, 정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자성어로 보면은, 측은지심이 있다. 측은지심이 있다.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 보면은 기토를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기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뭐죠? 보증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돈 빌려서 뛰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토는 정이 많고 이러니까요. 교사라든지, 그지? 교사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이 따뜻한 마음씨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성실하고, 이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이 전체 토가 땅이고, 그 다음에 토는 뭐죠? 땅은 둥글고, 땅은 중립적이고, 여기서 다시 음양을 나누니까, 이제 무토와 기토로 나눠주고, 무토의 특성은 이렇고, 기토의 특성은 이렇고,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것이냐? 또 이런 사람을 학생으로 두고 있다면, 자녀로 두고 있다면은,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면은 아주 좋은 거죠. 천간의 특성은 지지의 기반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천간을 상당히 사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천간은 설명할 내용이 많으니까 1시간 만에 다 할 수가 없고, 잠시 쉬었다가 6강에서 천간론 2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